검찰이 보낸 우편물은 그 앞서 12월 10일 날 1360명이 그 뭐 김부선 등 4명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하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뭐 7월 달이었는데요. 7월 중순경이었는데요. 대문에 그렇게 협박문을 크게 붙여놓고 간 일이 있었을 때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밑에 있는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많이 놀라셨고, 그리고 또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이 보내온 우편물을 건네주는 그 우편 집배원이죠. 그분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볼 때 자꾸만 그분의 눈을 제가 의식을 하게 되더군요. 살면서 또 이런 중앙지검에서 이렇게 우편물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건, 하나는 협박문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중앙지검에서 받은 우편물 사건인데, 이런 사건들은 모두 김부선 씨, 또 공지영 씨, 그다음에 이창윤 씨, 그다음에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면 나를 매우 놀라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좀 가슴 아프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뭐 지난 한 해 동안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의 말이 없습니다. 또 그들과 같이 행동했던 그런 극문파라는 사람들은 트위터에서 이렇게 닉네임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지금도 뭐 또 다른 그런 공격의 빌미를 찾아가지고 온갖 그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극문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김부선이가 말했던 불륜설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온갖 그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극문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김부선이가 말했던 불륜설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게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또 그런 허위사실을 짓거리게 된다면 바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있는 허위사실에 따른 그 상대방 명예훼손으로 바로 처벌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제 이들도 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김부선이라든지 공지영 씨라든지 뭐 이창윤 씨라든지 그다음에 김영환 후보조차 더 이상 이제 그 김부선이가 말했던 그런 뭐 이재명 도지사와 뭐 불륜을 저질렀다는 그런 헛소리를 이제 더 이상은 늘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그들 앞에서 말한 그 4명과 또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새해에는 이들과 어떻게 싸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차원에서 이 방송을 합니다. 먼저 그 이창윤 씨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이창윤 씨가 누군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6월 초에 이창윤 씨가 그렇게 언론에 나타날 때까지 이창윤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사실 뭐 알지도 못했고 그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이었죠. 김부선 씨가 KBS 9시 뉴스에서 뭐 이재명 도지사와 뭐 과거에 인천 앞바다에 놀러 가고 거기서 낙지 요리를 먹었고, 그리고 뭐 당시 이재명 변호사였죠. 이재명 변호사가 카드로 그걸 계산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당시 이재명 변호사였죠. 이재명 변호사가 카드로 그걸 계산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창윤 씨는 뭐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을 썼고, 또 뭐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를, 그때 2007년도 12월 12일 날 그 인천 앞바다에서 먹은 그 낙지 요리, 그 낙지 요리를 먹는 카드 영수증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뭐 500만 원의 현상금을 주겠다. 그리고 또 뭐 그 유의미한 그런 증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또 300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당시에 지방선거 직전이었지만 뭐 온갖 여러 언론사에서 그거를 뉴스로 다뤄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사실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뭐 현상금까지 걸고 막 그렇게 찾는 것을 볼 때, 나로서도
이게 또 혹시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한편으로 좀 움찔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건 하나하나 뭐 거짓이라는 것은 뭐 오래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렇게 자신 있게 저렇게 치고 나올 때는 이게 뭔가 좀 뭔가 꼬투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의 공격은 아주 구체적이었고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이프레스에 기사를 쓰기 위해 가지고 2007년 12월 12일 날 과연 그 인천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 인천한 그 포구에서 낙지요리를 먹을 수 있었는지 또 그 낙지요리를 먹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였습니다. 취재 결과 뭐 기사도 썼지만 그런 낙지 요리를 먹었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그런 카드 영수증 같은 거는 아예 사실 그 현상금을 걸 즈음에도 그러니까 6월 11일 날이죠. 그 즈음에도 어쩌면 이창윤 씨는 그런 낙지 영수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 그 페이스북에 이교철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그 이창현 씨한테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김부선 씨에게서 어디서 이제 어느 가게에서 먹었다는 건지 좀 대략적인 위치를 좀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이창윤 씨한테 이렇게 질문을 넣습니다. 그러자 이창윤 씨가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단포에서 고래심줄 같은 생돈 들여서 이번 일로 일주일 살다 왔음. 500만원 현상금 장난 똥 때린다고 건 거 아님.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을 봐서는 500만원 현상금을 걸었던 6월 11일 날 그 이전에 이미 그 이창윤 씨는 해당 지역에 가서 사전 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창윤 씨라든지 또 공지영 씨 일행은 그런 낙지요리라든지 그 뭐 김부선이가 말한 불륜설에 대해서 이미 6월 초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뭐 10월 3일 날 공개됐던 그런 전화 녹음 테이프에서 녹음 파일에서 확인되듯이 이미 6월 1일경에 김부선 씨와 공지영 씨는 거의 뭐 1시간 이상 되는 그런 자세한 뭐 불륜설과 관련된 그런 대화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녹음을 했죠. 그런 녹음 파일로 만들어서 그것을 뭐 이창윤 씨가 받아가지고 또 자신 외에 여러 사람들끼리 나눠 가졌다고 했으니까 그 전화를 녹음했던 시점이 6월 1일이라고 하니까 그로부터 한 일주일 동안 김부선이가 말했던 그런 인천 해변가에 예단포라는 곳을 찾아가서 사사치 과연 그렇게 영수증을 찾을 수가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이창윤 씨는 그게 아니라면 언제 어디서 그렇게 김부선 씨가 낙지요리를 먹었다는 것을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고 며칠 날 예단포를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런 관련 자료를 찾았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6월 1일 날 이후에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그 예단포를 뒤졌으나 그런 증거를 찾지 못하자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김부선이가 또 그런 KBS 인터뷰를 하고 그러자 바로 6월 11일 날 그렇게 현상금을 거는 그런 쇼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김부선 씨와 공지영 씨 간에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전 구간을 한번 공개를 하시던지 아니면 언제 어떻게 그 예단포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어쨌든 허위랍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어쨌든 허위사실로 남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알고 그런 소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처벌 기준이 되겠죠. 만약에 그 당시에 말을 할 시점에 허위사실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처벌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시점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말하는 시점에 이미 그 내용이 허위인지 충분히 알면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도 그것을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창윤 씨가 이렇게 했던 말처럼 이미 사전에 그런 낙지 요리에 관한 내용을 듣고 그걸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런 것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낙지 영수증을 찾는다면서 현상금을 걸고 그런 쇼를 했다는 것은 그건 바로 뭐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저는 봅니다. 더욱이 본인 말로도 이렇게 현장을 샅샅이 돌아보았다는 말을 했죠. 뭐 예단포에서 고래심줄 같은 생돈 들여서 일주일 동안 살다 왔다 하고 그다음에 500만 원 현상금을 뭐 장난 똥 때린다고 건 게 아니라고 이렇게 자신이 말을 했으니까 그는 이미 그런 뭐 낙지를 먹었다는 내용도 사실은 입증이 할 수가 없고 또 낙지 영수증 같은 게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면서 마치 그것이 존재하는 양 그렇게 허위사실로 인타의 신체 특정 점에 관해서도 심하게 이재명 도지사와 그 가족을 모욕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 팟캐스트 방송 펀치라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창윤 씨는 그 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하는 대화 내용을 공지영 씨와 김부선 씨가 전화 통화를 하도록 자신이 그것을 권유를 했고 또 그것을 그런 통화 녹음 파일을 공지영 씨한테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자신이 그 재배포를 했다는 대화 내용도 방송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창윤 씨의 그런 행위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그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누가 공개를 해서 그것을 이재명 도지사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어떻게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그런 위법성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지영 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지영 씨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감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내가 운영하고 있는 뭐 이프레스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신생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 언론사 주소지를 제 집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큰 언론사가 아니니까 내 자가에서 그런 언론사를 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내 집 대문에다가 이렇게 협박문을 붙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협박문을 붙인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이 제가 볼 때는 극문파고 이들과 공지영 씨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파고 이들과 공지영 씨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극문파 중 누군가는 내 집 대문에다가 내 집 대문이라고 하면 결국은 언론사 대문이 되는 겁니다. 뭐 좀 창피한 노릇이지만 내 집이 언론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내 집 그 대문에다가 이렇게 찢어 죽일 놈이라고 크게 써가지고 협박문을 붙여 놓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나는 그 소위 극문파들한테 많은 그런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나의 그 관련된 그런 개인정보를 탈탈 털어가지고 인터넷에다 공개를 하는 일이 있었고, 소위 그들의 말로는 뭐 각도기를 재는 일을 저는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극문파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당할 때, 그때 그 중간에서 허브 역할을 한 사람은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 100만 가까운 팔로워를 둔 공지영 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공지영 씨에 대해서 그가 어떤 리트윗을 어떻게 했고 그게 또 왜 문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좀 따져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를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내용 상당히 구체적이고 많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여배우 김부선과 김형환 바른미래당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배우 김부선 씨는 어떻게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일 많은 역할을 해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갖 추악한 거짓말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짓말로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 후보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런 이재명 도지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그런 당원인들이라든지 그런 지지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그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 불륜설을 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꼭 이재명 도지사 1인에만 명예가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지지했던 여러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 불륜설과 관련해서는 김부선 씨는 어쨌든 그걸 누구에게서 들어가지고 자신이 전한 말이 아닙니다. 그녀가 김부선 씨 스스로 자신이 증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사실은 그녀가 하는 말은 본인 당사자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이미 허위사실은 명백하게 구체화되는 겁니다. 더욱이 김부선 씨는 그런 거짓말을 내세워가지고 공직자인 이재명 도지사를 고소고발까지 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그런 행위를 이미 했던 시점에서 그 죄가 성립되고 있는 무고죄의 그 성립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해준 말입니다. 공직 후보자였던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에 대해서는 그분이 지난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김부선 씨 불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쟁점 사항을 가지고 이재명 도지사 후보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지까지 저는 그 후보 토론회를 그동안 많이 봐왔지만 그런 장면을 그렇게 정말 진흙탕 싸움 같은 그런 장면은 아주 더티한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김영환 후보를 고발을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발표한 것은 김영환 후보가 말을 잘못한 건 맞지만 착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을 경찰이 받아들였다는 것인데요. 그 김영환 후보가 토론회 때 한 말은 여배우 불륜설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말을 거의 따발총 쏘듯이 이렇게 뱉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말을 잘못했다는 건지 또 무엇을 착각을 했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좀 따져보고 명확한 설명과 또는 거기에 따른 잘못된 말을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1일 날이었죠. 정의를 위하여 그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됐던 이재명 지사 부인 그 김혜경 씨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수원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건을 가지고 이런 고발 내용은 한경닷컴 이민아 기자가 11일 날 기사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그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와 관련돼서 이재명 지사 부인과 이재명 지사를 똑같은 내용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미 그 건에 관련해서 증거가 없다고 검찰에서 증거가 없다고 이렇게 확인이 된 상황에 대해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후보가 그것을 고발했으니까 이거 역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무고죄 성립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뭐 수개월에 걸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혐의 없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낸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 부부를 고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무고죄로 역시 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죠. 이들 뭐 4명의 그런 행위가 뭐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전부는 아닙니다. 뭐 찾아보면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무수히 많은 사실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그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나는 뭐 때때로 심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내가 하는 언론사는 이프레스가 아니라 찌프레스라고 이렇게 모욕적인 용어로 놀림을 당했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언론사 주소지에는 그런 극문파들이 밤중에 찾아와서 찢어 죽일 놈이라고 쓴 그런 테러 협박문을 대문에 붙여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 협박문이 한번 이렇게 붙게 되면 뭐 상당히 좀 위축이 되기 마련입니다. 글 쓰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그 다음에 뭐 어디 외출한다든지 그럴 때에도 이렇게 주의를 살피게 되고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누가 뭐 집에 초인종을 누른다든지 또 아니면 집 앞에서 누가 서성거린다든지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서성거린다든지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외출했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마음이 안 놓이고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앞에서 열거한 이런 4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그들의 잘못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2018년을 보내고 2019년 새해를 이렇게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나의 각오입니다. 이 방송을 빌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이프레스를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저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